안녕하세요. 한스 패밀리의 아빠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바로 어제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코너 영국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게 참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모두가 다 즐겁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고요. 한스 패밀리 유튜브 통해 연락 주신 MBC 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송 이후 제작진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저희도 사실 해외 살기 때문에 본방 사수를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처럼 다양한 이유로 방송 놓치신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물의 도시 엑서터에서 13년째 거주 중인 한인 부부를 만나봤는데요. 영국의 맛과 일상을 지금 지구촌 브이로그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나라는 바로 영국. 오늘의 나라는 바로 영국. 영국의 수도 런던하면 떠오르는 빅벤부터 영국 산업혁명의 상징인 타워 브리지까지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던 대영제국의 역사가 남아있는 땅 영국. 이곳에서 오늘 만날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국 엑시터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한성일, 김송이, 한강, 한대리입니다. 이름이 다 너무 예뻐요. 상일 씨는 영국 남서부의 유일한 한국인 목사인데요. 감리교가 시작된 영국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엑서터에 정착해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이랍니다. 주인공이 사는 엑서터는 영국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영국에서도 오래된 역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엑서터는 좀 영국 처음 남부는 북부보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엑서터는 영국 부유층들의 은퇴 후 거주지 1순위랍니다. 굉장하네요. 거기다 물의 도시라는 조금 특별한 별명을 가진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보시는 이 강이 엑스 리버입니다. 엑시터 중앙을 흐르는 그런 강물이고요. 엑스는 켈틱 언어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섹슨족들이 각 지역을 부를 때 시스터라고 불렀거든요. 두 단어가 합쳐지며 자연스레 지금의 지명이 되었다는 엑서터. 엑스강을 통한 남부 교육의 중심지로 이곳에 독특한 볼거리가 있답니다. 예전에 물류 창고 같은 것들로 쓰여지던 그런 동굴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의 이제 조그마한 마켓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저건가 봐요. 이 창고들은 다양한 물품들이 오갔던 옛 항구 도시의 흔적입니다. 지금은 창고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가게로 꾸며놓은 곳이죠. 그런데 곳곳마다 성탄 분위기가 가득하네요. 크리스마스인가 봐요. 12월 내내 크리스마스 준비로 북적인다는 영국. 현지 목사인 성일 씨도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앞둔 다양한 행사로 바쁘다고 하네요. 의리의리하네요. 그 와중에서도 꼭 보여주고 싶은 엑서터의 모습이 있답니다. 엑시터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엑시터 캐시더럴입니다. 캐시더럴이라는 거는요, 보통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를 말할 때 캐시더럴이라 하고요. 영국에서는 시티와 타운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그 지역에 캐시더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성당. 엑서터 대성당은 남서부 영국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종교 국가였던 중세 영국의 도시들은 이런 대성당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네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서 많은 상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탄절마다 엑서터 대성당 앞에서는 이런 특별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런던이나 다른 대성당이 있는 도시에서도 이맘때면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린답니다. 다양한 성탄절 기념품뿐만 아니라 영국의 전통 상품도 구경할 수 있죠. 여기서 한국 점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지금 알바로 영국의 큰 전통 중에 하나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통 시장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국 전통 사탕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영국의 사탕을 직접 보여준다는 교민 대학생. 어떤 특징이 그리고 있을까요? 영국에는 크리스마스 터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젤리들도 같이 팔고 있어요. 시장에서 군것질거리를 빼놓을 순 없겠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종 초콜릿과 사탕을 나눠 먹는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의 동네로 가볼 차례. 네, 저희 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플랫과 3층 하우스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플랫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되게 낯서네요. 영국의 플랫과 하우스는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한 건물에 한 가족이 사는 집을 하우스라고 부르고 한 건물에 여러 가족이 살도록 지어진 집을 플랫이라고 부른다네요. 빌라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인공이 구매한 영국식 3층 타운하우스. 주차장이 원래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도 많고 해서 지금 보시는 벽돌로 된 부분이 원래 가든이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또 하나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식 주택의 내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집 키친 겸 다이닝실입니다. 원래 이 공간은 차고 공간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차고를 줄이고 거실을 늘렸다는 성일 씨. 손수 두 면을 그려 차고의 60%를 거실로 바꾸는 대공사를 했답니다. 덕분에 거실이 훨씬 넓어졌다는데요. 맞아요. 오, 여기 차고 부분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 잘 없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두툼한 이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네요. 냉장고인 영국의 줄 알았어요. 라더는 냉장고가 있기 전부터 사용한 식료품 저장고를 말합니다. 상온에 보관하는 식료품들을 위한 커다란 수납장이죠. 와. 계단이 있는 집은 그 계단 밑 공간이 있잖아요. 어떤 집들은 그 공간이 처음부터 뚫려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이 벽으로 그냥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밑도 직접 뜯어봤다는 성일 씨. 와. 그 결과 유용한 수납장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지금 잘하셨네요. 올라가는 계단도 원래는 다 카페트였습니다. 그런데 청소하기도 어렵고 해서 걷어냈고요. 한국과 달리 카펫이 깔려있는 영국 주택. 이 카펫들을 전부 강화마루로 교체한 거죠. 이걸 다 직접 하셨어요. 계단뿐만 능력자네요, 아니라 바닥까지 카펫에서 마루로 바꿨다네요. 포근하지만 청소하기 어려웠던 카펫 바닥이 이렇게 깔끔한 마루 바닥으로 다시 태어났죠. 완전 한국식인데요. 왼쪽에는 저희 집 메인 바스룸입니다. 영국은 층마다 온수를 공급해주는 보일러방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 공간이 따뜻해서 어떤 집들은 여기다가 빨래를 말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스토리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공간을 잘 쓰시네요. 2층은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도록 꾸며 단기 임대를 하기도 한다네요. 자, 이제 가족 공간인 3층으로 올라갈 차례. 3층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방과 아이들 방이 있는데 저희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이라 햇빛이 잘 든다는 부부의 방인데요. 영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곳이 이 방이 있답니다. 한국에서 비데를 갖고 와서 설치를 했는데 어떤 영국분이 보시더니 게임기냐고 물어본 분도 있었습니다. 아, 비대가 익숙치 여기는 않군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새 집을 사면 보통 하나나 2개 정도 기본으로 해주고요. 더 추가로 필요할 때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붙박이장은 한국과 다른 듯 비슷한 형태네요. 두 번째 방인데 2층 침대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하이베드를 설치했습니다. 3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 시크릿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천장의 저 문은 도대체 뭐죠? 다락방인가요? 로프트 공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집을 이제 사면 대부분 이 공간이 그냥 죽어 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다리를 사다가 사이즈에 맞게 천장을 잘라서 설치했습니다. 우와. 비어있던 천장에 우와. 직접 사다리 문을 설치한 성일 씨. 이 사다리를 오르면 주인공이 선수 만든 다락방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 수납을 정말 알짜로 쓰시네요. 어느 날 지붕과 천장 사이가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성일 씨. 이야. 직접 천장을 뜯어낸 다음 천장 위에 마루를 깔아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재주가 진짜 좋으시네요. 딱 맞아요. 그리고 이곳은 창고 겸 다락방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다네요. 영국시 3층 타운하우스 월세가 아닌 구매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영국의 높은 렌트비를 장기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영국의 임대료, 특히 런던의 임대료는 사회 초년생이나 외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원룸이 270만 원이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23만 5천 파운드를 주고 이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계속 영국에 살 성일 씨 가족에게는 월세보다 구매가 이득이었답니다. 그러게요. 직접 리모델링한 각종 비용까지 다 합치면 대략 4억 원 정도가 들었다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성일 씨 가족이 영국에서 계속 살아갈 이유는 바로 세 자녀인데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중이랍니다. 영국에서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 40%가 안 되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 굳이 꼭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급 사립 학교에 진학을 하는 비율도 아무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전국에서 몇 % 정도의 학생들이 가죠? 6, 7%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진학한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교육을 말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학교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곳들은 평범한 영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랍니다. 학비와 기숙사비를 합쳐서 1년에 5만 파운드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8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1년에요. 교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 포함하면 대략 그래도 1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유명 사립학교 덕분에 교육비가 비쌀 거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영국의 국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이고요. 학원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사교육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답니다. 이번엔 이동하는 곳은 어디죠? 저희는 장보러 테스코를 갈 겁니다. 도로에서도 영국의 문화를 볼 수 있다는데요. 이제 곧 라운드어바웃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라운드어바웃은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현대식 회전 교차로는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고 하네요. 교차로를 지나 마트에 도착한 주인공 부부. 여기는 빵 코너인데 여기 베이커리 코너에서 만드는 빵이에요. 제과점은 갓 구운 신선한 빵으로 가득한데요. 샌드위치의 탄생지답게 다양한 식빵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얘는 지금 1,200원 정도, 식빵 한 줄에 1,200원 정도 하고요. 빵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도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야, 여기 영국이 영국 역시 물가가 감자의 비싸다고 나라답게 알고 감자가 많이 있어요. 영국인의 주식인 다양한 감자도 구경할 수 있죠. 이거 99p 1,600원이 좀 안 되죠? 요거 한 봉지 사겠습니다. 마트 물가가 저기는 괜찮네요. 소고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꽃등심인데 얘 좀 많이 두꺼워요. 두껍고 350g인데 8.4형이니까 13,000원 조금 넘는 가격. 괜찮은데요? 높은 외식비와 주거비에 비해 식료품은 한국보다 싼 편이랍니다. 삼겹살 한 근이 10,000원이 안 돼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나죠. 야, 그럼 해먹는 과일도 게 훨씬 한국보다 낫겠어요. 저렴하답니다. 저희 오늘 장 본 게
36.60 나왔어요. 대략 58,000원 조금 넘는 가격 장 봤어요. 오늘 돼지고기, 소고기, 또 닭고기도 사고 여러 가지 채소랑 과일도 샀는데 물가가 현재 조금 오른 상태긴 해요. 그래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끼 먹을 수 있는 양을 샀습니다. 영국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 편일까요? 오늘 저희가 만들 음식은요. 영국 음식 중에 가정식이고요. 되게 맛있는 건데 뭘까요? 코티지 파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코티지. 코티지 파이는 연말이나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먹는 가정식인데요. 코티지는 시골집이라는 뜻으로 파이 요리인데도 밀가루 대신 감자를 반죽으로 쓰는 게 특징이죠. 현지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스터 소스 많이 쓰잖아요. 돈가스 소스 만들 때 이것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소스예요. 영국의 우스터셔 지방에 있는 약사 2명이서 만든 그 약사 소스입니다. 2명이요? 코티지는 양치기들이 밀가루 반죽 대신 으깬 감자로 빠르게 고기 파이를 만들어 먹던 것에서 유래한 음식이랍니다. 영국의 맛을 끌어올릴 우스터 소스와 레드 와인까지 추가하고 와인과 육즙이 남도록 촉촉하게 볶는데요. 이제 전통 방식대로 감자를 덮고 오븐에 집어넣어 20분간 구우면 완성. 조리법이 간단한 편이라 실제로도 많이 해먹는다는 코티지 파이 저녁상이 준비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것이 영국의 맛이구나. 파티 같아요? 파티.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봅시다. 맛있어. 지난번보다 더 달렸다. 아이들도 잘 먹네요. 저번에는 살짝 짰는데 이번 괜찮아. 좀 짰지? 영국 식당에 가는 거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 영국 식당은 약간 좀 이것보다는 더 맛없어.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맛없어. 뿌듯하시겠어요, 엄마가 어머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응. 식탁에 둘러앉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일씨 가족. 머나먼 이국 땅 영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가족의 일상을 지구촌 브이로그가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스 패밀리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손 봐봐. 하나는 맨날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맨날 이렇게 하고 맨날 여자들은 이렇게 앉고 남자들은 이렇게 앉고. 뭘 또 떨어뜨려 놨대.